이두근 발달을 위한 컬 동작은 그냥 옆면에 팔을 고정하고 들어올리는 방법이랑 팔꿈치가 뒤로 빠지며 들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식이 이두근에 가장 효과적인지는 근육의 부착 지점만 이해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두근은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것을 장두, 안쪽에 있는 것을 단두라고 부릅니다. 일단 둘 다 아래쪽에선 두 개의 아래팔뼈 중에 요골이라 불리는 바깥쪽에 위치한 뼈에 부착되는데 1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두 운동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두근이 이 요골뼈가 아니라 이 옆에 척골이란 뼈에 붙어 있었다면 얘는 경첩관절이라 불리는 놈으로 단순히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밖에 못하는데, 이 요골이라는 뼈는 팔꿈치 관절에 중쇄관절이란 구조로 이따구로 생겨서 팔을 이렇게 회전시켜버리는 기능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팔뚝을 회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선 장두와 단두 모두 이 날개뼈 견갑골에 붙어있는데 바로 이 위쪽에 조금 다른 부착 지점 때문에 여러가지 운동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장두부터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딱 파여있는 홈을 통해 레고 마냥 쏙 들어가서 어깨를 감싸며 안쪽에 부착되고, 단두는 이처럼 어깨뼈를 감싸진 않고 그냥 앞으로 튀어나온 뼈에 부착됩니다. 자, 이러한 해부학적 부착 지점으로부터 이제 팔꿈치의 위치를 변경하여 장두와 단두를 타겟할 수 있는데, 우선 팔꿈치를 뒤로 쭉 빼게 된다면 단두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부착되어 있는데 장두는 윗팔뼈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팔을 뒤쪽으로 움직일 경우 장두가 신전되면서 강력한 장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이 드래그 컬이라 불리는 운동뿐 아닌 팔을 뒤로 늘려서 하는 컬 운동들은 이두근의 장두를 타깃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팔을 앞으로 내놓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은 반대 개념으로 장두의 스트레치가 풀리며 단두를 타깃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는 팔을 너무 앞으로 하게 될 경우 이두보다 전면 삼각근에 더 강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프리처라고 불리는 벤치를 통해 팔을 걸쳐놓고 어깨에 자극 없이 단두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두근의 장두와 단두는 거의 비슷한 곳에 부착되어 있지만 장두는 어깨를 감싸고 단두는 어깨를 감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팔을 뒤로 빼는 이두 운동은 장두에 더 강한 장력이 유발되고, 반대로 팔을 앞으로 내미는 이두 운동은 장두의 텐션은 완만해지고 단두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두와 단두는 각각 이두의 높이와 이두의 너비를 담당하므로 본인의 목적에 맞도록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를 접는 기능과 어깨를 들어올리는 기능, 그리고 손을 바깥으로 회전하는 기능을 하는 이두근은 당기는 운동이 등 운동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근육들에 비해 비교적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점진적 과부하를 위해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바벨컬이나 신업 정도만 수행하더라도 이두근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팔은 정말 너무 안 크고 땀부인 별 관심 없고 팔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면 이두만을 전략적으로 운동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두란 근육을 이두란 이름 따라 두 개의 덩어리로 바깥쪽에 위치한 장두와 안쪽에 위치한 단두란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결국 두 머리가 하나가 되므로 장두와 단두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립 방법과 그립의 위치 그리고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 한쪽의 자극을 조금 더 우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두근의 운동 역학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두근은 우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든 중립이든 또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든 어떤 그립을 사용하더라도 단두가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두와 단두를 하나씩 살펴보면 단두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언더 그립에서 가장 높은 힘을 만들어내고 장두는 손바닥이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에서 가장 높은 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두의 기능인 회외 기능, 손을 바깥으로 회전하며 저항을 들어올릴 때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한 그립과 뉴트럴 그립에서 회외할 시 단두에 더 큰 힘이 요구되고, 손바닥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회외할 때는, 즉 회전을 거의 할 수 없을 때만 장두에 약간 더 큰 힘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두의 회외 기능은 단두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회외는 두 덩어리 모두의 메인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이두를 분할해 단두에 집중하는 것보단 회외 기능은 같이 팔꿈치를 접는 기능을 하는 상완근과 상완요골근이란 애들과의 분할을 위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두와 장두에 더 영향력 있는 것은 그립의 위치와 팔꿈치의 위치입니다. 그립의 위치는 각각 다른 근육 부착 지점으로부터 단두와 장두의 그립 방법보다 더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장두는 윗팔뼈 머리를 감싸 날개뼈 깊은 곳에 부착되어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외전이란 부가 옵션이 있고, 단두는 이처럼 앞에 5회 돌기란 곳에 부착되어 팔을 모으는 내전이란 장두와는 다른 부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두 같은 경우 팔을 모아 그립을 좁게 잡는 이러한 운동들로 장두의 신전을 유발해 장두를 타겟할 수 있고, 반대의 개념으로 그립을 넓게 잡는 이러한 운동들로는 단두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 또한 그립의 위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타겟할 수 있는데, 팔꿈치를 몸 뒤로 빼서 저항을 들어올리는 이러한 운동들을 장두의 신전을 유발해 장두 수축에 더욱 집중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반대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는 운동들을 장두의 신전을 풀고 느슨하게 만들어 단두 수축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장두와 단두 한쪽 근육에 집중하기 위해선 고중량이 아닌 저중량을 통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 수축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단순 저항을 들어 올린다는 것보단 근육에 집중하며 이두가 귀엽게 볼록거리는 것을 보면 운동이 더욱 즐거우니 목표하는 근육에 집중하며 즐겁게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11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제프 형은 이두가 잘 크지 않는 이유를 전완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두근 발달을 위한 운동들은 모두 손에 저항을 들고 몸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몸 쪽으로 당기는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전완근도 손목과 팔꿈치를 몸 쪽으로 당겨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므로 전완근은 이두근 활성의 방해 요소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완근 활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간단한 팁이 손목을 몸 쪽과 반대 방향으로 살짝 굽혀주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프 형이 요즘 들어 강추하는 이두 운동으로 덤벨을 손목이 반대로 굽혀지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 컬을 하는 건데, 동작 중에 손바닥이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평행하게 만들어 수행하면 이두근에 강력한 자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이두 운동들도 동일합니다. 이집바 컬도 손목을 굴곡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굽혀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손목을 최대한 젖히기 위해 손가락 끝에 놓고 컬을 하게 되면 골프 엘보우와 동일한 팔꿈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립은 손바닥 안쪽까지 제대로 잡고 약 20도에서 30도 정도로만 구부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벨컬 역시 그립을 꽉 쥐고 손목을 감아 올리지 않고 반대 방향을 유지하며, 덤벨컬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이두근 발달을 위한 친업을 수행할 때도 이렇게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굽혀주려고 노력하라 합니다. 또한 제프 형은 이두가 개입되는 바벨로, 풀업, 래플다운과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두근을 빠르게 키우고 싶다면 꼭 추가적으로 이두만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이두입니다. 바벨컬을 일반적으로 팔을 몸통 옆에 두고 이두근의 기능인 팔꿈치 굴곡을 통해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두근은 팔꿈치 굴곡뿐 아닌 근육 부착 지점이 어깨 관절을 지나 날개뼈에 붙어있어 이처럼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어깨 굴곡이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아래쪽에는 팔뚝뼈 안쪽에 붙어있어서 팔을 밖으로 회전하는 회회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는 팔꿈치 굴곡과 어깨 굴곡, 회회까지 한 번에 수행하면 지리는 수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팔을 들어올리는 어깨 굴곡이란 기능을 어깨 근육인 전면 삼각근이라는 애가 필연적으로 꼽사리를 끼게 되며 손을 밖으로 회전시키는 회회 기능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덤벨이 아닌 이상 하나의 쇳덩이로 고정되어 있는 바벨로는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바벨컬을 전면 삼각근의 개입으로 인해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아니라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팔이 좀 큰 것도 아니고 존나 큰 닉 워커라는 프로 보디빌더가 바벨컬을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멘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벨컬의 출처를 알아보다가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르네상스 주규아란 단체 소속의 자레드 페더라는 코치 겸 프로 빌더의 운동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자레드 바벨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꿈치를 높게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면 삼각근이든 이두근의 최대 토크가 걸리는 각도든 무엇보다 이두근의 최대 수축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팔꿈치 굴곡과 어깨 굴곡, 회회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하며, 그 방법으로 어깨를 앞으로 보내고 팔꿈치 굴곡과 어깨 굴곡을 동시에 팔꿈치를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회회까지 진행하면 바벨컬로 이두근의 지리는 수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컬을 하면 낮은 중량으로도 이두근만을 최대 활성시켜 털어버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벨컬을 하면 중량도 겁나 높게 칠 수 있지만 그것은 컬에 이두근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전을 이해하고 니거커처럼 팔꿈치도 90도까지 올려 바벨컬을 따라해봤는데, 이두 자극은 개뿔, 바벨컬 플러스 프론트 레이즈 하는 느낌만 나서 좀 더 자세를 분석해봤는데, 이 친구는 이두가 그냥 존나 커서 팔이 다 안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고, 비교적 일반적인 내추럴 선수를 확인해보니 분명 어깨 굴곡 기능을 사용하지만 어깨를 굴곡하겠다는 움직임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 이두근의 모든 기능 사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의 바벨컬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왕팔이었던 니고커도 제라드에게 배운 후 계속해서 제라드 바벨컬만 수행하는 걸 보면 확실히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회원분 중 바벨컬을 저렇게 하길래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었지만 팔이 저보다 좋아서 짜져 있었는데, 역시 운동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벨컬은 이두근을 키우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벨이 이렇게 길게 쭉 뻗은 스트레이트 바가 있고 굴곡져 있는 이집바라고 불리는 바벨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두근을 성장시키기 위해 두 종류의 컬 중에 뭐가 더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두근이 만들어내는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두근은 이렇게 단두와 장두란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이 근육들을 어깨 관절을 지나서 단두와 장두는 각각 이러한 부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 팔뼈 중에 노뼈란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근의 기능은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팔꿈치를 접는 기능과 어깨 관절을 지나서 부착되어 있으므로 팔 자체를 들어올리는 기능도 가능하며, 이렇게 아래팔 노뼈에 안쪽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팔을 밖으로 돌려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팔꿈치 굴곡과 어깨 굴곡, 전환을 회전을 하는 근육이 이두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스트레이트 바 컬과 이지 바 컬의 차이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바벨을 잡는 그립의 형태인데, 스트레이트 바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벨을 잡아서 들어 올리기 위해 손바닥이 완전 하늘로 가도록 전환을 밖으로 돌려주는 이두근의 외회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이지 바 컬의 그립을 보면 얘는 바벨의 형태가 사선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전환을 완전히 밖으로 회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이지 바 컬은 이두근의 기능 중 하나인 외회전이란 기능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두근 발달 목적으로 이지 바를 사용한 컬은 이두근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 스트레이트 바보다 비교적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지 바 컬이란 운동은 왜 생겼냐? 그 이유는 손바닥을 완전히 회전시켜 수행해야 하는 바벨 컬을 완전한 손목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채로 수행할 경우 손목과 팔꿈치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지 바라는 도구는 루이스 딘믹이라는 인물로부터 오직 바벨 컬을 손목과 팔꿈치의 통증 없이 스트레이트 바보다 쉽게 컬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정식 명칭은 이지 바가 아니라 이지 컬 바라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지 컬 바는 스트레이트 바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장점이라고 친다면 손목이 세워지면서 이두 말고도 팔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근육 중 하나인 상완 요골근이라는 근육이 활성화되는 포지션이 만들어져 이두근과 상완 요골근을 모두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이두근에게 줄 자극을 상완 요골근이 뺏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두근 성장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스트레이트 바를 통한 바벨 컬이 더 효과적이지만 바벨 컬 도중 손목 또는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지 컬 바를 통한 컬을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덤벨을 통한 이두 운동들은 이두근의 두 개의 머리, 장두와 단두의 해부학적 부착 지점으로부터 일반적인 덤벨 컬에서 팔꿈치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인클라인 컬은 이두의 장두를 타겟할 수 있으며 프리처 컬 같은 경우는 이두의 단두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덤벨 컬은 또 한 번에 양팔을 접어 올릴 수도 있고 한쪽씩 접어 올리는 덤벨 컬, 운동 명칭으로는 얼터네이팅 덤벨 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을 똑같은 자세로 덤벨을 들어 올리는 건데 차이점은 오직 한 번에 하냐 한쪽씩 하냐의 차이인데, 이번 영상은 이 두 운동들 중 뭐가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얼터네이팅 덤벨 컬 기준 단점부터 알아보면 얼터네이팅 컬은 한쪽씩 번갈아 수축하므로 한쪽을 수축할 땐 다른 쪽은 이완된 상태로 놀고 있습니다. 이는 즉 근육의 장력이 끊겨버린다는 의미이며 결국 근성장 메커니즘 중 하나인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엔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덤벨 컬은 양팔 모두 지속적으로 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터네이팅 컬은 근육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한쪽씩 수행하는 운동들은 약 한쪽 반복 횟수에 초점을 맞춰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지만 얼터네이팅 덤벨 컬 같은 경우는 한쪽씩 한 세트를 끝내는 것이 아닌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한쪽 번갈아가며 반복을 수행하는데, 우세한 쪽은 올바른 자세로 일정한 템포의 수축 속도를 만들어낸다면 약한 쪽은 목표 반복 횟수를 도달하기 전에 털려버려 시팅을 쓰거나 수축 속도가 반대쪽보다 현저히 늦어지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약한 쪽에 맞추는 것이 아닌 우세한 쪽에 맞추게 되어 오히려 불균형을 유발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팔을 한 번에 들어올리는 덤벨 컬을 약한 팔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터네이팅 덤벨 컬의 장점을 알아보면 수축을 한 팔 한 팔씩 진행함으로써 근육 수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부르며, 마인드 머슬 커넥션은 근성장 논문 결과뿐 아닌 엘리트 보디빌더들이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얼터네이팅 컬을 해보셨다면 무조건 경험해보셨을 텐데 고중량의 덤벨을 한 팔씩 들면 들리는데 똑같은 중량을 양팔로 한 번에 들어올리면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컬 운동은 연구에 따르면 팔 근육뿐 아닌 저항을 몸쪽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복부의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는데, 예를 들어 덤벨을 10kg씩 양팔에 들고 양팔을 동시에 총 20kg을 들어올리면 안 들리는데 한쪽만 들어올리면 들리는 이유가 코어가 10kg은 버틸 수 있는데 20kg은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약해보면 덤벨 컬은 한 세트 내에 지속적인 장력으로 효과적인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양팔을 동시에 수축함으로 불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팅 덤벨 컬은 한 팔씩 수행함으로 수축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코어 근육의 부담을 덜어 더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